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들 전문가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다. 여기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몰라서 살을 못 빼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아마 그 유지하고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못 빼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티알라이트 챌린지라고 있잖아요. 6% 빼고 나면 한 세트 더 주는 거. 네. 150만 원짜리 한 세트 더 주는 챌린지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 지금 도전하고, 근데 진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라인이 틀려. 참고적으로 저희 티알라이트가 보면 난 참 놀라운 게, 가장 빠지기 힘든 살이 어디 살인지 혹시 아세요? 뱃살. 뱃살은 빠지기 쉬워요. 여기에요. 팔. 안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움직이기가 힘든 부위들이야 다. 여기 움직일 수 있어요? 팔을 꺾어버릴 수 없잖아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손등에는 별로 살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데들은 살이 별로 없고, 움직이기 힘든 부위들이 살이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서는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축적을 해놔요. 근데 여기까지 축적이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다 쓰여지고 나서 남은 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티알라이트는요, 거꾸로 빠져요, 살이. 이 놀라운 건데요. 가장 빠지기 힘든 살부터 빠져가지고 쭉 이렇게 거꾸로 빠져요. 그래서 가장 해보신 분들이 나 빠진 것 같지 않아라고 하시는 건 뱃살이 제일 늦게 빠지거든요. 뱃살이 제일 늦게 빠지기 때문에 맨 정면으로 보면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딱 보면, 뒤태를 보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꼭 뒤태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이쪽 라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쪽 라인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걸리실 텐데, 갈비뼈가 지금 좀 있었나 싶은 갈비뼈들이 걸리실 거예요. 티알라이트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3주면은 사실 가능해요 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빠지셨어요? 5.6. 와. 이거 부담했네. 체중하고 다른 건 아시죠? 네. 체중은 말 그대로 몸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체지방률은 몸무게 지방이잖아요. 곱하기 100. 그러면 지방은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지방이 한 20kg 있다, 몸에 있어야 되니까 20kg 있다.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몸무게를 어떻게 늘리면 될까요? 근육을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여자 나이 35 이후면 가만히 있어도 거의 0.7% 정도가 근육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하체 비만이신 분들 막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하체 비만이 막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나이를 드시고 나면 다 보면 다리는 다 가늘고 상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데 이걸 유지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인데, 그 운동을 해서 늘리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서 늘릴 수 있을까요? 근육 1kg를 늘리려면요, 어마막지하게 많이 드셔야 되고 어마막지하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마막지하게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보디빌더들 보면 막 왕자 새겨져 있고 되게 몸들 끝내, 그 사람들 평상시에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회 나가는 시즌이 있을 거고, 비시즌이라고 하는 겨울이 비시즌인데, 그 비시즌 동안에 체지방률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48%. 3%. 체지방률 보면 되게 낮을 것 같잖아요. 20%가 넘어요. 와.
체지방률 자체가 20%가 넘어요. 보디빌더 선수들이. 근데 그들은요 3개월이면 그 4%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운동하는 법을 아니까. 그리고 근육 늘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을 먼저 찌워요. 즉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80대 20인데) 보디빌더들 그 몸을 만드는데 80대 20인데 80은요 음식이고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를 운동으로 빼시겠다 20%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음식을 갖고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해.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빠져요. 그죠?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데 그 거짓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먹는 거 없대.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받으시는데 진짜 먹는 거 없대요. 근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져. 물만 먹었대. 가능할까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있죠. 어디서 그 사람이에요?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물만 먹었겠어요 그 사람이?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드시는 게 8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식단을 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은 아까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근육을 늘리려면 먹는 게 80%라고 했죠. 근데 살을 빼려면 음식을 줄여요. 그럼 뭐가부터 빠져요? 뭐가부터 빠져요? 근육이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몸무게는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몸무게가 빠지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체지방률을 재보면 체지방률은 반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건강하려면 체지방률이 적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체지방률이 너무 높으면요. 제가 관리했던 중에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걔는 진짜 평생 태어나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의 공통점 뚱뚱하다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쓰럽고 귀엽고 이쁘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랬어요. 걔가 생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6학년 때 걔들 생리도 일찍 시작해. 초등학교. 나이가 나왔네. 초등학교 때 일찍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리를 안 했어요. 심하죠. 우리 걔가 지금 생리를 시작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 이유가 살이 빠지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호르몬까지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뭐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거 하시다 보면 막 이제 그 폐경되신 줄 알고 하셨다가 늦통이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몸이 건강해지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보시고 하시는데 3주간 그러니까 앞으로 30일이 남았고 3주간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당연히 이제 한 10%까지 빼실 거고 방법이 없는데 지금 간단한 운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을 하실 때 어느 때 근육이 생기는지 아세요? 타이밍이? 즐겁게 운동을 하시면 절대 근육은 안 생겨요. 즐겁게 운동을 하시면요 절대 근육은 안 생겨요. 살도 안 빠져요. 어느 때 생길 것 같아요 근육이? 욕 나올 때 생겨요. 욕 나오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 씨 소리가 딱 나올 때가 그때 한 개 하는 게 진짜 운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한 운동법이 뭐냐면 딱 30초만 해도 욕이 나와요. 일단 한번 다 일어나셔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하루에 딱 진짜 마음 먹고 딱 5분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시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공복시에 운동을 해놓으면 하루 종일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방이 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세요? 양치하시고 음양탕을 드시는데 물은 일어나자마자 양치하시고 물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밤새도록 내 몸은 다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분이 부족하면 몸 상태는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예요. 예민해 있고요. 호르몬 균형부터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물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물을 양치하시고 물을 드셔야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물을 드셨어요? 양치하시고 물 드셨어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200 정도. 따뜻한 미지근한 거, 음양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 50, 차가운 물 50 이렇게 해서 딱 드시고 천천히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드시냐면 이제 운동할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몸을 서서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다리 운동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해보세요. 이렇게 치마 입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시면 이 팔 힘을 가지고 다리 운동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에다 힘을 주시면 팔 가지고 이렇게 물을 얹으시고 이렇게 팔 힘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근데 이건 박제가 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좀 풀어주시고요. 벌써 힘들어요? 네.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드시죠? 이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20개씩만 하시는데 정작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 다쳐요. 뭘 갖고 일어나시는 거냐면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펴시는 게 아니라 그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앉으셨다가 엉덩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앉으셨을 때 완전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등이 그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편하게 앉으셨다가 엉덩이 이게 아니라 엉덩이 이걸 천천히 20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20개. 그러니까 이걸까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아니에요. 운동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운동 아니라 몸을 지금 다 스트레칭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안 좋으신 분은 특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조금씩 늘려서 하루에 200개씩까지만 할 수 있을 만큼 되면 허리는 거의 다 나중에 아까 관절 말씀하셨죠? 네. 관절 운동선수들 관절 여기 연골 없는 애들 수두룩하거든요. 연골 없어요. 거의 운동 오래 하면 닳아가지고 근데 걔들이 운동을 하죠. 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육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 요즘 예전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연골 수술 다 했어요. 운동선수들 무릎 나가면 요즘은 수술 안 해요. 왜? 칼 대면 끝나니까. 허리 안 좋으실 때 허리에 칼 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절대 허리 수술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프니까 하시는 거지만 다 근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시다가 이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그 관절을 다 잡을 수 있게끔. 이거 몸 푸는 거예요, 이거? 네. 완전 스트레칭이에요. 뭐 허리가 펴지시죠? 늘어나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서서히 엉덩이 이렇게 20개를 하셨어요? 이제 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자, 이제 본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는 이 자세.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이 자세. 저 따라서 20개만 해볼게요.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하시는데 포인트는 무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20개만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예, 엉덩이가 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제가 천천히 이걸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속도냐면 이 속도예요. 엉덩이는 엉덩이가 짙어지. 이거 물이 안 가요. 관절에 물이 안 가요. 엉덩이 이쪽 지금 엉덩이 만져보세요. 딱딱해. 되게 딱딱해졌죠? 20개. 이제 좀 앉으세요. 앉으셔서 이제 들으십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 이거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더 좋으시는데 나중에 하시고 나면 이걸 몇 개까지 늘리시는 거냐면 200개까지 늘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200개까지 늘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모든 운동은 다 끝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세 세트를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냥 200개 한 번에.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200개.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몇분 거예요. 걸려요? 네? 200개는 몇 분 걸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한 5분 안에 5분 안에 다 끝나니까 이렇게 딱 몸 푸시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엉덩이 잡고 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잡아보시고 엉덩이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몸이 쓰면 엉덩이가 물렁물렁한데 이렇게 뒤로 빼고 하면 엉덩이가 빵빵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무릎으로 힘이 가요? 네? 허벅지로 힘이 가면 안 나요? 허벅지 앞에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가 빵빵한 느낌이 앞 허벅지가 힘이 들어가요. 앞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힘이 몸을 쓰우면 무릎에 힘 들어가요. 허리가 쓰면 허리가 펴야 돼요?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엉덩이 운동 엉덩이 들었다 올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빠지지도 않게 이 발끝에서 발끝 안에서 그럼 이게 스쿼트예요? 스쿼트를 응용한 거예요. 스쿼트로. 네, 스쿼트를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몸들이 이렇게 무릎도 안 좋으시고 자세가 틀어지면 더 부작용이 많은데 이거는 틀어질 자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200개까지 늘려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어나셔서 양치하시고 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피컨트롤 드셨죠? 네. 피컨트롤 드시고 20분 있다가 드시잖아요. 그때 그걸 하시면 돼요. 아니면 양치를 하시고 나서 일단 물을 치게 해서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물 끓일 시간 그러니까 먼저 목을 치기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고 나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하고 나서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먹고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몸 자체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계속 그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운동할 때는 거의 3리터 이상 먹어요. 근육 생성에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그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것도 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가 물이에요. 근데 물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근육. 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물 많이 안 드신 분들은 잠 잘 못 자요. 숙면 못 주무세요. 왜냐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무조건 성공을 하셔서 한 세트를 받아서 그 한 세트를 받으신 걸 가지고 딱 6개월이 되잖아요. 3개월, 6개월을 세팅을 하셔야 그리고 내 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6개월만 더 유지를 잘 이제 사업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하시고 나면 찌고 싶어도 잘 안 쪄요. 진짜 지금 잘 안 찌시지 않아요? 진짜 지금 잘 안 찌. 그러니까 몸이 내게 진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려요. 근데 그 1년 걸리는 게 2년이 완벽해져야 완벽하게 진짜 100%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2년은 유지하셔야 돼요. 왜? 사람 몸이 2년이 되어야 완전 적응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3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셔서 한 세트 다 받으셔서 6개월 만들어 놓고 6개월 유지하고 그 상태로 그냥 잘 관리하는 거 그다음부터 1년간 관리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만 하셔가지고 좀 쪘네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다시 떨어지고 쪘네 그래서 2년간만 유지해 놓으시면 그게 내 체중이 되는 거야. 평생 내 체중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체중이 너무 빠져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쪄도 안 되는 그런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 애 낳으시고 몇 킬로 정도 찌셨어요? 네. 애 낳고요. 아니면 임신했어요. 낳고 나서. 낳고 나서 10kg도 못 되겠어요. 7kg 정도? 지금이 그럼 찌신 몸이신가요? 예전에는 어떠셨던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데 살이 많아가지고. 대단하시다. 근데 보통 애 하나 낳으면 10kg더라고요 무조건. 애 둘 낳으면 20kg고 셋 낳으면 30kg고. 그래서 이 운동을 꼭 하셔가지고 세팅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걷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서 이 시기가 가장 살 빼기가 힘든 시기예요 사실. 그만큼 빠지기가 쉬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식습관 이제 아시겠죠? 이 운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자세만 이제 이렇게 해줘서 움직여주시면 아침에 몸을 데워놨잖아요. 이게 계속 가요. 12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30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제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200. 아이씨 나오고. 욕 나올 때까지가 나한테 지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욕 나올 때까지가. 근데 욕이 안 나와. 근데 보니까 200kg도 욕이 안 나와. 계속 늘리셔야 돼요. 욕 나오고 나서 10개가 진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아유 씨 내가 진짜 아우 씨 내가 진짜 이 생각이 딱 드는 시기가 딱 와요.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그때부터 10개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이제 다. 그럼 아까 그 첫 번째 몸 풀 때 그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20개 정도 하셔서 몸 딱 푸시고 끝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식습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제가 관리하시는 회원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뭐 제거식이다 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제거식을 안 먹으면 가장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칼로리 계산을 하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시는 음식은 다 난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고구마 먹으면 괜찮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가끔씩 하시는 고구마 드셔도 되고 다 드세요. 근데 고구마 하나만 드실 수 있으세요? 하나만 드실 수 있으세요? 일단 입에 대면 어. 2개, 3개 되면 그리고 얘기하니까 자기 할 수 있대. 절제할 수 있대요. 절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만약에 절제하실 수 있었으면 지금의 이 몸이 안 만들어졌게 절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요 타협을 해버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은 죽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나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나는 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그냥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포기해버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칼로리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티알라이트가 그래서 저희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온 집안을 관리를 해준 적 있어요. 온 집안을. 근데 할머님들은 애들이 적게 먹으면 걱정스럽잖아. 저것만 먹어도 돼. 우리 그 티알라이트 보면 아침 저녁 쉐이크하고 막 저것만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쉐이크만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쉐이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양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식사 대용이잖아요. 완벽한 한 끼 식사인데 그 대용품이 그걸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그 칼로리 제한 그 영양소를 드실 거면 이마트 가서 한 달에 120만 원어치 장을 봐서 드시는 거예요. 예. 그걸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드시는 게 쉐이크인데 하여튼 할머님들이 보기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 먹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왜 저렇게 서론이 긴 거냐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 대사량 보통 1200에서 여자분들 1400이 거의 평균이에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내가 생존에 필요한 그냥 그 열량 같은 거예요. 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눈도 돌려야 되고 깜빡거려야 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필요한 칼로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1200에서 1300 칼로리는 소모가 돼요.
근데 한 끼 식사가 그 백반 한 끼 식사가 6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럼 두 번 먹으면 식사 두 번 하면 1200칼로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밥 한 공기 먹고 그냥 그 한식당에 가서 백반 두 끼 먹었어요. 두 끼 먹었어요. 그럼 한 1200에서 14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가 나와요. 근데 그 드시고 그냥 가만히 누워도 살 안 쪄요. 바로 자도.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네. 근데 왜 살이 찌겠어요? 먹으니까. 그럼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초대사량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어도 이만큼은 그냥 소모가 돼. 먹고 자도 소모가 돼. 근데 여기에 활동대사량은 보통 500칼로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걸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옷도 입어, 하여튼 뭐 500칼로리. 그러면 하루에 드시는 게 1700에서 거의 2000칼로리 정도를 보통 드신다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2000칼로리 정도를 드시면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세 끼를 온전히 밥 한 공기 드시면서 그 백반을 세 끼를 이렇게 잘 드셔도 살이 안 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왜 살이 쪄요? 칼로리 적은 거 먹으면 늦게 먹고 야식하고.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에 뭔가 이상이 호르몬 이상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드셔서 그러는데 그럼 얼마를 드셨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줄이세요 하니까 밥을 줄이세요. 밥을 드세요. 그냥 밥을 드시고 반찬을 줄이시는 게 나아요. 밥을 줄이시고 반찬을 다 먹어버려. 그리고 계속 계란말을 추가해. 아, 그러니까. 그럼 왜 찌는지 난 자기는 밥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반찬이 세 벌이 왔다 갔다 해. 차라리 그냥 밥 드시는 게 나아요. 그럼 두 번째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으시고 20kg가 쪘어. 술 드시라고 했어요. 차라리 술 드시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딴 걸로 이제 다 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그냥 술 드시는 게 나아요. 담배 끊어서 살찔 거면 그냥 담배 피시는 게 나아요. 살찌는 게 더 나빠. 돈 더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17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2000칼로리라고 생각할게. 2000칼로리가 소모가 돼. 그럼 살이 빠지려면 내 활동 대사량이 2000칼로리 넘어야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드셔도 상관이 없는 우리 다이어트는요. 1000칼로리까지 드셔도 돼요. 하루 칼로리를. 그래서 아침 저녁 쉐이크를 하시면 쉐이크에다 우유 타도 250칼로리 나와요. 쉐이크에다 우유 타셔도. 근데 물에 타시면 125칼로리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 해야 250칼로리. 점심에 좀 잘 드셨어요. 괜찮아요. 한 800칼로리, 1000칼로리 정도 드셔도 돼요. 딱 그것만 드시면 돼. 그러니까 점심을 좀 잘 먹었어요. 그렇게 드셔도 살은 빠져. 왜 빠지겠어요? 그리고 활동할 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 활동할 때 이상이 없어요? 기초대사량이 1400인데 1400인데 1000칼로리만 드셨는데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상이 없겠어요? 그동안에 쌓아두셨던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방 탈 시간을 안 주시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 능력을 가진 게 핏이에요, 핏. 핏이라고 하는 애가 쌓여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우리 대사 능력으로 쓰여주는 애가 핏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컨트롤이라는 애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알두알 드시는 컨트롤이라는 애는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애예요. 자, 정말 드실 때 배가 고파서 드세요? 먹고 싶어서 드세요? 먹고 싶어. 그러니까 드시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고 드시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 솔직해지시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그 폭식을 해. 막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는 그러니까 먹기 전의 상태. 먹고 싶은데 먹다가 아무 생각 없어. 먹고 싶은 상태예요. 진짜 배고프시면요 많이 못 먹어요. 진짜 배고프실 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안 먹혀요.
조금만 먹어도 되려 배가 금방.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시면서 드셔보신 분, 꼬르륵 소리가 날 때 그때 배고픈 상태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만 드린 거를 잘만 생각하시면 습관 관리는 돼요. 자연스럽게. 꼬르륵 소리는요 속이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속이는 거예요. 꼬르륵 할 때는 배가 안 고파요. 실질적으로 꼬르륵 하고 나서 30분 있다 배고픈 거예요. 근데 보통 꼬르륵 하면 가서 먹잖아요. 그 상태 이제 먹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꼬르륵 했으니까 이제 뭘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왕창 드시는 거예요. 꼬르륵은 내 몸을 속이는 거예요. 얘가 육체가 정신을 속이는 게 꼬르륵 소리예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나서 30분 있다 드시면 절대 살 안 쪄요. 많이도 못 드세요. 왜? 그 상태는 진짜 배고픈 상태니까. 언제였나 생각 잘 안 나시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식사를 해보신 지가. 근데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계속 느끼실 텐데 요즘 안 느껴지세요? 꼬르륵 소리 느껴? 꼬르륵 소리 나요. 나죠? 아주 그 총명하게 꼬르륵 소리 나죠? 근데 그때 드시지 마시고 언제 드시라고요? 30분 있다가 그렇게 드셔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1000칼로리까지 줄여주셔야 마지막 남은 30일 안에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식은 반드시 드셔주시고, 제가 간식을 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드시지 말고 항상 몸 상태를 배고프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지방을 넣는데 가장 좋은 지방이 아몬드 지방. 그것도 생아몬드. 볶은 아몬드는 맛있어요. 영양가를 넣고. 그 볶은 아몬드 5개 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먹다 보면 한 봉지예요. 먹다 보면 금방. 그래서 생아몬드 꼭 5개 정도를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간식을 드셔주셔야 그 몸 상태가 계속 배고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되실 수 있고, 그 식단 관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한 달 동안 1000칼로리로 계속 관리를 하시면 3주면 다 빠져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즐겁겠어요? 다이어트는 안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그냥 나는 즐기면서 다이어트 하실 거야 하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즐길 수가 없어. 보통 근데 진짜 저기서 참 여담이지만 스님들 보면 왜 살찌는지 모르겠어요. 스님들 중에 풍채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그분들 식단이 좀 궁금해 죽겠어요. 고기 먹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잘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스님들 보면 진짜 제대로 만드셔 살 찔래야 찔 수가 없는 게 너무 부지런해.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뭐하고 또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많이 드셔서. 지금 30일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다 빼실 수 있으시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살은 뺄 때 빼야 돼요. 그러니까 6%에 맞추지 마시고요. 뺄 때 팍 밑에까지 찍어주셔야 그 다음에 찌더라도 여유가 오더라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실 때 목표하신 여기 용지를 보시면 적정 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요요가 안 생겨요. 이 적정 체중까지. 근데 이분은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여기 적정 체중까지 찍어주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적정 체중까지 팍 빼줘버리시면 돼요. 6kg만 더 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요가 없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유지요? 유지 방법은 간단해요. 그 식습관을 계속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먹었는데 살 안 찌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저는 다이어트는 지금이 시작이에요. 뺀 상태, 예를 들자면 만약 55kg까지 뺐다, 그 55kg가 시작인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진정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건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소비자인데요. 그러니까 양을 제대로 좀 양이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좀 커요, 양이. 근데 본인은 저녁에 그렇게 안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 7시 정도 돼서 먹고 안 먹는데요. 쉐이크에다가 고구마 하나에다가 그 네. 바나나. 많이 드십니까? 아니 근데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요?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체중이 안 빠져요 그분. 체중도 안 빠지고 칼로리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짧게 말해서 안 되고 첫 번째 근데 다 그 말씀 맞지. 체중은요 안 먹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면 무조건 사람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안 먹으면 빠지겠는데 체중이 안 빠졌다는 건 그분이 안 드신 게 아니라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감이 없고 그래서 그분한테요 진짜 먹는 게 없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분이 많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 종이 한 장 A4지 하나 빈 거 주시고 일주일짜리 식단표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단표 자체가 쓸 게 없어야 안 먹는 거예요. 그치. 쓸 게 없어야 안 먹는 건데 대부분 쓰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막 머리가 아파. 한 이틀째는 생각이 나는데 그다음 생각 엄청 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저기 그 밥 양이 저희는 그냥 요만한 공기 하나잖아요. 그분은 밥 양이 좀 늘거든요. 밥만 드셨겠어요? 밥량 이만큼인데? 그치. 반찬 반찬도. 많이 자 그러면 많이 먹었구만. 많이 먹었어. 여기서 근데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식단을 딱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근데도 아직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본인이. 개인 상담하세요. 그 중요한 부분은 포만감 있잖아요. 포만감. 그게 위가 느낄까요? 뇌가 느끼세요. 위는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 고무풍선이잖아요. 막 늘어나고 막. 그래서 위 해도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저희 위암이어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4분의 3을 이렇게 잘라내셨어요. 근데 포만감이 빨리 온대요. 위를 잘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위암 수술 받으셨죠? 그럼 그분이 2년간 식단 관리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막 드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잘랐겠다, 소식하라고 했겠다, 식단 관리 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2년 관리. 그러고 나니까 포만감이 빨리 오는 거지 위를 잘라서 포만감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그거는 위가 크신 거는 그냥 많이 드신 거예요. 많이 드신 거 아까 얘기했지만 드시고 싶어서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몇 끼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세 끼를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 끼를 먹게 된 게 어느 때부터 세 끼를 먹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끼를 식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1950년대 세 끼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하루에 2끼, 1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7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80년대 아시안게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저희 원시 시대 때 할 때 그 다음 3일에 한 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세 끼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세 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시간만 잘 지키셔도 살 안 쪄요. 식사 시간만 잘 지켜도. 근데 세 끼 식사를 하게 된 건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은 호르몬이 하루에 4번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이 4번이 분비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분비가 돼요. 호르몬이. 식욕 호르몬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일찍 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햄버거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때 식욕을 자극을 해서 이때 받은 자극을 가지고 내일 점심은 햄버거 먹으라고 해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유독 11시 때 먹는 거 많이 나오죠.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밤 11시인데 뭐 이렇게 먹는 광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딱 보고 나면 막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아침 식사를 안 했어. 아침 식사를 안 했어. 그럼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 밀려와가지고요. 이게 반드시 이 식욕 호르몬 여기 와서 엎어지든지 여기서 해서 폭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끊어주려고 하는 게 아침 새끼 식사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고. 근데 나는 밤낮이 밖에서 생활을 해. 그럼 그분은 이 시간대에 맞추셔가지고 주무시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꼭 아니 아침 6시에 주무시는 분한테 아침밥 드시고 주무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침밥 드시고 주무세요 할 수 없. 그러니까 그분은 자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역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이걸 짜주시면 돼요. 태어날 때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 늦게 일어나.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일어나면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켜주시면 돼요. 꼭 그 아침에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라리 술을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냥 술을 먹어. 술 먹지 말고 술 끊고 20kg 찌지 말고 그냥 술을 먹는 게 차라리 나라고 했던 게 아침잠 못 주무시는 분한테 막 자야 되는 사람한테 아침잠을 막 못 자게 하고 그 스트레스 온전히 스트레스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이어트 안 돼요. 최대 적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뭐 그 상담 받고 할 때 잠을 잘 주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잠을 안 주무시면 다이어트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생활 패턴에 맞추셔가지고 이걸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칼로리 계산 반드시 해주시고요. 세 번째 물 먹는 거. 네 번째 운동하는 거. 우리는 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네 번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건 활력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꼭 이 패턴을 만드셔가지고 그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짜주시고 꼭 계산해 주셔야 될 거는 체중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칼로리 계산 꼭 해보시면 되는데 칼로리 계산은 본인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직접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대서 해주시면 되고요. 밥 한 공기가 350칼로리예요. 밥 그 식당에서 밥 한 공기 주는 조그만 거 있죠. 그게 350칼로리지 냉면 끓여서 밥 한 공기가 350칼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밥밖에 먹는 게 없대. 냉면 끓여서 하나야. 그럼 세 그릇 드셨어. 1000칼로리. 그 세 공기 드시면 그걸 끝나는 아까 밥 그냥 많다고 그러지. 그분은 밥으로 이미 1000칼로리 드신 거예요. 밥으로만. 반찬까지 하면 근데 그분이 3끼를 드시면 3000칼로리가 넘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요? 3000칼로리가 넘는데. 그리고 저기 혹시 그 펠프스 아시죠? 수영선수 펠프스. 네. 걔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운동할 때 몇 칼로리까지 먹는 줄 아세요? 25,000칼로리 먹을 때는 25,000칼로리 먹는데 뭐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걔 운동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금메달 그렇게 주렁주렁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수영하면은 그러면 걔가 야 수영 오래 하신 분 치고 살 빠지신 분 보셨어요? 없어요. 떠다니시는 거예요. 떠다니시는 거 운동이 아니라 그냥 떠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시다 보니까 몸도 잘 떠. 그 운동 아니에요. 운동은 잘 보세요. 그 요가 좋아요. 요가. 그다음에 어디 가보면 운동하는데 내가 아까 그랬죠. 욕이 안 나오면 운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나 진짜 나 수영 가끔씩 보면 막 미쳐버리겠는 게 사부자 하고 다 이제 운동을 1시간 동안 했잖아요. 50분 다 그냥 가만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 한 번 가는데 5분이야. 25m 풀어서 5분 동안 갔어. 왔다 갔다 몇 번 했어. 나와가지고 운동 했잖아 이제. 뭐 하겠어 이제. 기분 좋잖아. 먹어. 힐엑스하지. 산도 등산이 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등산을 안 먹어야 살 빠지는 등산이고 내려와서 빈대떡 하나 먹으면 끝나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끝나. 차라리 그냥 기분 좋게 술 드시려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혼자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운동을 혼자 하셔야 돼요.
둘 이상 둘도 괜찮아. 셋 몰려다니시면 드시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0일은 다 그냥 연락 끊으세요. 이제 모임 다 끝났잖아. 근데 가장 최대 적이 나타나는데 이 설. 어떻게 명절. 그러니까 명절 이전에 다 빼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주 오늘부터 3주간 무조건 그 연락 다 끊으시고 설날 좀 드셔도 돼. 차라리 지금 몸 만들어 놓으시고 설날 10%까지만 빼놓으면 절대 실패 안 해요. 아니 그 설에도 내가 먹을 야채 같은 거 응. 챙겨서 먹으면 되잖아요. 실내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절대적으로 시어머니 핑계 대지 마시고요. 가족 핑계 대시지 마시고 그냥 드셔서 먹고 싶어서 드셨다고 그래요. 그게 편해 차라리. 뭐 시어머니가 걱정을 해서 드셨대. 안 드시면 시어머니가 기분 나쁜 줄 알고 가족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빼놓아버리시면 돼요. 그 전에 8% 이상만 빼놓으시면 그때 조금 드셔도 금방 영상 먹게 하실 수 있으니까 목표를 지금부터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측정은 반드시 측정은 저기 이제 가까워지시면 하루에 3번을 측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측정을 하시는데 자기한테 그 바이오리듬이 가장 최적의 상태가 있어요. 아침에 재서 잘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녁에 재서 잘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가장 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있어. 아침이면 아침 상태에서 재시는 게 가장 수치가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실 때 뭐 토요일이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때 아침에 한번 재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 식사는 식사하시고 1시간 반 이상 되시고 나서 드시면 되고요. 배고플 때 측정하지 마시고 절대 배고플 때 측정하지 마시고 배고플 때 측정하시면 체중은 빠지지만 체지방률은 못 빠져요. 이런 거 꼭 제일 중요한 건 진짜 1% 때문에 5.9%로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아. 이렇게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드실 때 내가 마이너스 5.9%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거 한 번 안 먹었으면 이거 되는 건데 이거 조금만 참았으면 이거 0.1% 되는 건데 그 생각까지 참으시면 돼요. 그거야 지금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50만 원인데 돈을 떠나서요. 이걸 받고 안 받고는 나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딱 한 번 해보시고 나면 이해되시죠? 네. 괜히 마이너스 5.9%로 떨어지시고 괜히 싸우지 마시고 그냥 싸우시는 분들 모두 다 이런 분들 기계 잘못 없고요. 그 직원들 알바생들이에요. 걔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 걔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측정하고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꼭 그 카톡방에 해서 올려주시면요 효과는 3배가 됩니다. 3배가 돼요 진짜. 자 그러면 질문 없으세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최종 측정을 설 며칠이죠? 지났어. 설 27일이면 그 주가 몇 주죠? 마지막 주가 며칠이에요 화요일이? 그럼 끝나고 끝나고 일주일 돼 있어요. 24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4일이 1월 24일이 최종 측정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걸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1월 24일이 화요일 날 오셔서 측정을 하시는 게 최종 측정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 달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1월 24일 날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이때 마이너스 8%만 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종 측정일이 언제라고요? 24일. 1월 24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